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네 번의 선거에서 거의 회생불능으로 판단됐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단 한 번의 선거로 다시 민주당 예비선거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크게 승리해 버니 샌더스 후보와 대의원 숫자가 4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일 열릴 슈퍼 튜스데이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완승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샌더스 대 바이든 구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마이클 블룸버그 변수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민주당 유권자들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더 호감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보수주의 선구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빌 크리스톨 씨가 극우나 극좌가 싫은 노멀 미국인들의 선택은 단 한 명, 조 바이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 10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온 질병통제국이 이번 주말부터 대대적인 테스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문제는 전국적인 스캔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6주일 동안 외국 방문을 하지 않고 감염자와 접촉도 없는 사람이 감염돼 왔다고 보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테스트가 미뤄지는 동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에서도 헬스케어 워커를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났고 사망자도 2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미국인들의 생활 필수품 사재기가 시작됐고 아마존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해석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잭 웰치 전 CEO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예비 선거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우선 그 아침 뉴스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또 새로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못 들으셨을 그럴 그 확률이 많은 뉴스도 준비가 됐습니다만 먼저 지난 주말에 이제 앞으로의 4년 미국의 대선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일들이 일어났고 역시 그 같은 일이 내일 있을 그 슈퍼 튜스데이의 판도를 며칠 사이에 바꿔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금까지 아이오와 또 뉴햄프셔, 네바다 주에서 각각 4위, 5위, 2위를 했는데 토요일에 있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예비선거 결과 승리도 이만저만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고 대체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2위인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한 30%나 차이가 났고 거의 50% 대 19%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유권자 사이에서는 64% 대 15% 이 정도의 큰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탐스테이어라는 또 다른 억만장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2,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광고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100만 달러 광고를 했고요. 그런데도 계산이 안 된다면서 사임을 발표를 했고 더군다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군데에서 이겼다고 해서 왜 다시 조 바이든이 살아났다고 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백인 중심이었고 네바다는 라티노도 많이 있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그보다 더 좀 인종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테스트가 됐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은 모든 카운티에서 전부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고 그리고 온건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진보 이런 그 사람들의 표도 많이 모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건 이제 그 조 바이든을 찍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고 한 그 50만 표가 많아서 지난번보다요. 그래서 2008년도 수준, 2008년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면은 버락 오바마라는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때 그 수준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게 이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을 했다는 것이고 물론 가장 큰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그 민주당으로서 그 신임을 받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최고위직인 정치인이 선거 직전인 그 금요일에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뭐 선거는 선거고 결과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요 대의원 숫자를 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달라졌군요. 해서 이 버니 샌더스가 4개 주에서 하나만 2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주에서는 1위를 했는데도 대의원 숫자 가진 게 58표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요 54표예요. 4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그 전국적인 선거와 연관을 맺을 수도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5%, 10%가 아니라 30% 차이로 2위를 눌렀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그 블룸버그의 요소가 없어진다면 버니 샌더스 대 조 바이든 구도로 다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파퓰러 보트도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인구가 워낙 다른 주보다 많았기 때문에 뭐 이 조 바이든이 6만 5천 표를 많이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진 사람은 사실은 그 어젯밤에 사퇴하겠습니다. 후보를 발표를 했던 핏 브리지지와 에이미 klobuchar죠. 이 두 사람은 뭐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특히 뉴햄프셔에서 에이미 klobuchar가 잘하기는 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수 인종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핏 브리지지가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에이미 klobuchar도 사임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이미 klobuchar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가 지역구이고 이제 그 미네소타도 그 대의원 숫자가 75표나 되거든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54표였습니다. 75표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에이미 klobuchar가 어제 그 핏 브리지지처럼 그만뒀다면 이 미네소타의 선거 전에 그만뒀다면 이 미네소타가 샌더스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민주당에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의논을 할 때고 핏 브리지지는 안 되겠다 판단했으니까 딱 손을 놓고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핏 브리지지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부처의 장관으로도 기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버니 샌더스보단 핏 브리지지가 그만뒀다는 것은 이건 버니 샌더스에게 힘이 쏠리는 거죠. 지금 샌더스와 같은 입장인 사람은 엘리자베스 워렌뿐이고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민주당 측에서 사임하라고 압력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가 갈리니까 표도 갈리고 대의원 숫자도 갈려서 이제 그 민주당의 기반 민주당의 기득권은 샌더스보다 조 바이든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형편은 그렇게 돼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후에 조 바이든에게 돈도 많이 모이고 지지도 많이 모이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또 아주 그 특별한 사람의 지지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 14군데에서 치러지는 뭐 캘리포니아 뭐 또 텍사스 이제 쭉쭉쭉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유타부터 콜로라도부터 쭉 이렇게 가서 위에 버먼트 메인주까지요. 그 사이에 이제 남부주들도 조금 껴있고 텍사스도 있고 그런 14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 14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 또 민주당의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내일 예비선거를 하게 되는데 블룸버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데뷔하는 날인데
어떻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 바이든이 그렇게 잘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바이든이 승리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블룸버그 후보에게 그 나쁜 징조라고 한다면 어제 엘라바마주의 그 셀마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이 뭐든가요? 브라운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이 교회가 민권 운동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랬었던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본인이 가서 뭐 여러 가지를 그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뉴욕의 시장으로 있었을 때 소수인종을 불신검문하고 몸수색도 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블랙처치를 방문을 했는데 블룸버그를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게 별로 블룸버그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그 징조고요. 시위대들이 55년 전에 블러디 선데이라고 하죠. 시위하면서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백인 경관에게 막 두드러 맞는 그 에드먼드 패투스 다리에서 그런 것을 기념을 해서 나는 그 백인이지만 그 블랙들의 인권들을 굉장히 나는 존중할 겁니다 하고 갔는데 그다지 100% 환영을 받은 것 같진 않고요. 이 내일 그 슈퍼 투스데이에 등장을 하는 블룸버그나 버니가 아니라 그 조 바이든 후보나 두 사람 다 좀 실용적인 온건주의자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에이미 크로바샤 있고 아직까지 있고 나간 핏 브리지지 있고 그리고는 블룸버그와 조 바이든이 비슷한 온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항상 블룸버그에 대한 여론 지지가 높아지면 샌더스의 지지가 표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바이든이 올라가면 블룸버그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후자의 경우일 수도 있고요. 원래 사실은 이 그 마이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이 나오면 안 나오겠다고도 했었던 사람인데 내일 블룸버그가 정말 스텔라처럼 아주 대단한 뭐 혜성같이 확 그 등장을 하는 것처럼 슈퍼 투스데이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는다면 남부 지역에서는 그 조 바이든과 좀 겨룰만 하기도 하거든요. 이미 그 캘리포니아주라 텍사스주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보다 버니 샌더스가 12포인트 정도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앞서 나오고요. 해서 뭐 블룸버그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몇 개 주에서라도 좀 가능성을 보일 정도로 이겨주지 않으면 블룸버그도 이제 그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샌더스야 뭐 호모의 대서사시처럼 풀뿌리 그런 그 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그 온 사람이고 결국은 만약에 이 바이든 대 샌더스의 대결로 간다면은 이제 온건한 사람들과 그 샌더스는 그 온건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온건한 사람들과 또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온건한 사람들과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한 15%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공화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에 있을지 아니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하지만 야, 내가 정말 민주적 사회주의자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하고 나올지 온건한 사람들도 나갈지 아니면 집에 있을지 그런 사람들이 그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바이든이나 샌더스가 만약에 현재로서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이 두 사람이 그 대결을 한다면 18살까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들이 누구를 찍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먼 길입니다. 내일 이후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어떻게 될지 저는 캘리포니아주보다는 텍사스가 더 궁금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도 위너 테이크스 올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15% 이상 받는 사람만이 대의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바이든 정도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텍사스에서도 최근에 계속 그 바이든이 아니라 샌더스만 15% 넘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도 샌더스가 조 바이든 후보를 이미 이겼다. 여론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30포인트 차이로 조 바이든이 앞서갔잖아요. 해서 아무튼 저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캘리포니아주는 분명히 버니 샌더스가 우세할 겁니다. 그 젊은이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바이든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 연설에서 아주 혁명보다는 미국을 복원한다. 다시 복원이 누구로부터의 복원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주에서 이기려면은 사실은 이제 온건한 사람 표는 에미 크로바샤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 버니 샌더스의 표를 조 바이든이 뺏어와야지 되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일 슈퍼 튜스데이 결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좋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긴 게 너무 기간이 슈퍼 튜스데이와 이렇게 맞물렸을 때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우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 집계를 보면은 서부 지역 사람들은 선거를 60%가 우편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등록하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해서 내일 슈퍼 튜스데이가 끝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수요일에 바로 슈퍼 튜스데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림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TV에서도 당연히 내일 끝나고 모레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슈퍼 튜스데이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TV에서도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슈퍼 튜스데이와 그 이후를 쭉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TV도 예선 슈퍼 튜스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본선 11월 선거까지 아주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께 특집 보도를 해드릴 테고요.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여기서 이번 섹션은 마무리를 하고요. 민주당 유권자들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36주년 기념 프라임 고기와 사시미 콤보, 정통 일본식 오뎅탕을 드실 수 있는 강남회관, 언제 어디서든지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실제와는 다른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잠시 뒤에 제가 팩트에 기반한 것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하나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게 왜 미국은 연방질병통제국에서 지금까지 1000명 미만만을 테스트를 했는가. 뉴욕주가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뉴욕주에서도 32명만 테스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테고 이 문제를 질병통제국이 곧 고쳐서 이번 주 말부터 한 7만 5천 개의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여러 지역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그런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국 TV 프로모션 들으니까 오랜만에 전혀 여러분들 듣지 못한 음성으로 프로모션을 들으셨죠? 좋은데요. 역시 새로움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움과 기존의 것이 이제 함께 이렇게 갈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때겠죠. 제가 지금 이것을 언에어를 안 해놓은 것 같으네요.
네. 이래서 이것을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 그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제가 그 저의 모습을 계속 그 지켜보시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걸 이제 바꿔놓거든요. 저의 모습이 안 보이게. 그러다 보면은 꼭 다시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잊게 돼요. 차라리 그냥 계속 1시간 내내 틀어놓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또 컴퓨터가 꺼졌어요. 이것은 제가 이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어부터 많이 혼돈이 되는데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코비드-19으로 통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코로나19로 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그 미국에서 그 한인 그 방송이나 신문이야 상관없겠네요. 발음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코비드 그 19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식으로 원래 그 하기로 했었던 대로 기본으로 하면서 한국적인 것에 약간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그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커뮤니티 스프레드라고 하죠. 캘리포니아주, 오레곤, 워싱턴주에서는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또 이 확진자와 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는 이제 그런 그 형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워싱턴주에서는 2명이 숨졌는데 한 분은 70대, 한 분은 50대, 두 분 다 이제 널싱홈에 계시던 분이고 저는 토요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여자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싱턴주에서 50대에 또 더군다나 그 숨지신 분이 50대 남성인데 보건당국은 워싱턴주예요. 그 주지사도 그렇고 5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성이라고 원더풀 여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은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로 인해서 또 그게 막 그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 여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보다는 그럼 대구를 방문했었던 사람이 많이 이렇게 커뮤니티 스프레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 국가 대 국가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아니고 남자분이었고 그분은 지금 여자분 대구를 방문하신 분은 격리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발표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지역에 미국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올 때도 뭐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하게 그렇게 시키겠죠. 특정 지역이 한국에서는 대구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대통령이 누군가가 숨졌는데 여자다라고 말할 그런 정도까지 가면은 이게 뭔가 보고 체계부터 좀 단단히 조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문이 되는 게 왜 그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보통 한 뭐 하루에 10,000명 정도 테스트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1,000명도 테스트를 안 했는가. 뉴욕주에서 32명, 캘리포니아주도 지난주까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불과 몇십 명 테스트 안 했고 이제 일주일에 뭐 얼마큼 제한적으로 뭐 주는데 테스트 기구를 그게 뭐든지 다 지난주까지는 애틀란타 질병통제국으로 갔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의사 사무실에 가면 누구나 다 쉽게 해준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어떤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정식 테스트는 이 질병통제국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덜 나온 것이 당연하고 지난 6주일 동안 지금 그 워싱턴 DC의 보건 관계자가 이름까지 다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발표를 했는데요. 워싱턴 DC의 두 가지 케이스를 분석을 한 결과 처음에 이제 중국에 다녀왔다 감염된 사람 그리고 이제 또 10대 그 킹 카운티에 같은 카운티에 사는데 이 그 청소년의 바이러스 샘플을 봤더니
거의 똑같답니다. 거의 똑같은 것으로 봐서 이건 그 다른 나라에 가지도 않고 또 그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감염될 수 있다는 커뮤니티 스프레드다. 그리고 이 같은 커뮤니티 스프레드가 미국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는 지난 6주일 동안 엄청 적어도 워싱턴 주 시리가 아니라요. 워싱턴 주에서는 많이 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대학교 그 의료진이라든가 닥터 매트 메카티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코넬 대학교 의대의 부교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장로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 전국적인 스캔들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6주일 동안 테스트하지 않는 동안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병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 한 80개까지 케이스밖에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주에서 숨진 바로 그분을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같은 병원이었다고 해요. 무슨 그 킹카운티의 같은 병원이었는데 커클랜드 병원이군요. 이 커클랜드 병원에서 숨질 때 이분을 태워가지고 간 그 소방국 직원 25명도 지금 격리됐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도 역시 제일 처음 미국에서 외국도 안 갔고 확진자도 안 만났는데 감염된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바로 그분과 연관되는 헬스케어 관계자도 2명이 지금 감염됐다 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이제 테스트 기구만 적게 사용한 게 아니라 기준도 꼭 뭐 외국을 갔다던가 아니면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던가 이런 사람들만 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고 뭐 플로리다주 뉴욕의 그 확진자는 헬스케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치료하다 감염된 건 아니고요. 이란을 방문했다고 하고 지금 사우스 코리아, 이란, 이태리 아주 그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뭐 신천지 그 교주가 뭐 절하고 사과하고 했다는 것을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할 정도니까요.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도 지금 문을 닫을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다운플레이 하고 있고 어제 그 시사 그 터크쇼의 보건국 관계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5군데 그 시사 그 터크쇼 TV에 다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 취소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출연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운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들 있는데 또 대통령의 아들이 민주당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사람 수백 명이 숨지기를 원한다. They hope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그 TV 쇼에 출연을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는 안 했어요. 진행자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누가 사람이 그렇게 수백 명 죽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라고 얘기하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는 뭐 그 대통령 아들 말을 이해할 만하다. 뭐 직답을 하진 않았어요. 이해할 만하다. 정치화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악관은 정치화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데 이것을 위험한 것처럼 패닉 상태로 몰고 간다. Don't 패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인데 조심할 수 있는 한 조심을 해야죠. 지금까지 1000케이스도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건 그 가운데 몇백 케이스는 그 일본에서 크루즈 탔던 사람이고요. 이것은 별로 잘한 일 같진 않고요. 프랑스에서도 루브르 박물관도 지금 닫았습니다. 뭐 델타 등 에어라인도 이제 점점 그 운항하지 않는 노선이 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앞으로 몇 주일 그 사이에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로는 테스트를 안 해서 몰랐던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을 해서 오늘부터는 아니고요. 다 그것도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 주 말부터 아마 그 질병통제국에서 여러 그 주정부라든가 로컬 정부 쪽으로 그렇게 보내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도록 그 질병통제국이 관리는 하는데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주, 또 뉴욕주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어디는 이렇게 그
주에 있는 실험실에서도 그 조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 것을 더 늘리겠답니다. 이번 주말에 한 40군데 실험실로 늘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한 100군데 정도로 늘린다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빨리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미국 사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주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그런 준비하는 내용과 이것이 또 뭐 정치와도 연관이 되죠. 심각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요. 민주당 유권자들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입니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더 호감을 갖고 본다. CBS하고 어디든가요? CBS하고 YouGov니까 영국에 신뢰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네요.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2,200명, 텍사스주에서 1,41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이거나 아니면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무당파에서 오차 범위는 4%인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회주의가 더 좋다. 57%. 자본주의가 45%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사회주의에 더 호감이 간다. 56%. 자본주의 37%. 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보수주의는 사실은 빌 크리스톨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되고요. 또 1년에 한 44번 발행됐었던 위클리 스탠다드를 발행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다가 공화당이었었죠, 평생.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후보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 위클리 스탠다드가 공격 엄청 받다가 결국은 지금은 잡지로는 못 나와요. 저도 웹사이트에서만 보거든요. 신보수주의 잡지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아서 굉장히 지난해에 크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빌 크리스톨 씨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난 뒤에 단순한 답,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단순한 답은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No More Americ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o More American이라는 의미가 좌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그냥 가장 좀 그냥 정상적인 노멀한 그런 미국인들이 이제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다면 당연하게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 트럼프하고 버니 샌더스 사이에서의 선택이 싫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에미 클로바샤 지금 아직까지는 후보 사퇴하지 않았지만 후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도 후보가 되지 못할 테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후보가 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블룸버그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불웍이라는 그런 사이트 자신의 사이트에 이렇게 실었는데 미국의 헌법을 믿고 민주주의를 믿고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믿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은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라. 이게 민주당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빌 크리스톨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렸고요. 이제 신보수주의 가운데서는 뭐 아버지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1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차라리 민주당으로 생각하겠어. 뭐 이런 얘기는 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바이든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건데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도 그렇고 뭐 전 버지니아 주지사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트럼프가 승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트럼프를 쓰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워싱턴주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마운틴 무버스라는 그쪽에 올림푸스 산 이런 그쪽 근처에 사시나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그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지금 그 워싱턴주에서 숨진 그 코비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두 분이 다 본인이 그 지내시는 곳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인데 본인도 이분도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메모리 케어 센터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간호사시랍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이분뿐만이 아니라 동료 간호사들이 요즘 많이들 그 긴장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의료진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또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의료진들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방어할 수 있는 옷이라던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정치나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도 민주당의 그 지금 그 예비선거에서 남아있는 3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남아있지만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는 게 보여졌으니까요. 마이클 블룸버그는 또 남아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그 또 에이미 크로바셔보다 가능성이 더 낮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테스트를 받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3사람이라고 제가 구분을 할 때 마이클 블룸버그 갑자기 살아난, 본인도 그랬어요. 나 갑자기 살아났다고.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이 3사람 가운데서는 바이든이 가장 어려요. 2사람은 78살. 그리고 바이든은 77살. 미국의 현 대통령은 73살. 샌더스가 마이클 블룸버그보다 몇 개월 위고 마이클 블룸버그는 또 그 조 바이든 후보보다 몇 개월 위고 해서 조 바이든이 가장 젊은 사람이다. 제가 이 생일 계산해보고 주말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보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마른 상품, 뭐 캔푸드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바 같은 것,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손 씻는 것, 물 없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그 사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켓도 한인마켓도 마찬가지시죠.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티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무슨 비상사태, 그 재난사태에 일어났었을 때처럼 해서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월그린은 마스크와 세정제 지금 뭐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저는 친구가 서울에서 마스크 좀 살 수 있느냐고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10군데도 넘게 갔었어요. 그런데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뭐 다 업종도 달라요. 홈디포도 갔고 월그린도 갔고 CVS도 갔고 라이드에이드도 갔고 그것도 LA에 있는 곳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곳 다 갔는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비쌉니다. 이런 그 비싸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홈디포의 경우도 없던데요. 온라인 주문을 중단했고 마스크는 10개 판매로 제한을 했고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를 들어서 8온스짜리 세정제 12개가 아마존에서 $129에 팔면 한 병에 뭐 $12도 넘는다는 건데 평소에 $2 정도 하는 게 그렇고 N95 마스크 저도 많이 봤습니다. 20개가 $580 플러스 쉬핑 차지까지 하고요. 홈디포에서 그 전에 $21 받던 것. 그러니까 배드 애플이 있는 거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모니터를 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뭐 아이템도 한 10,000개 정도 주말에 쫓아냈다. 100만 개래네요. 100만 개일 수가 있겠어요. 10,000개겠죠. 제가 아마 100잘 하나를 더 쓴 거겠죠. 확인 한번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물, 쌀, 콩, 뭐 코스코에서 많이 지금 그 팔리고 있고요. 감기약. 그리고 어떤 가정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했는데 259브러치를 샀대요. 거기에 이제 강아지 음식. 패닉이 아니지만 본인들은 부부가 패닉이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메모했었던 것이 맞네요. 아마존에서 지난 주말에 100만 개의 아이템을 내렸다. More than이네요. More than 1 million items. 그러니까 종류가 100만 개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한 종류에 몇 개,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해서 100만 종류가 넘는 아이템을 그렇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하니까 내려줘 마땅하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번을 이제 동해로 발사를 해서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2020년 들어서 지금 2월도 지났죠. 3월 2일인데 처음 발사한 것이고 원산 인근이고 그런데 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운 전략적 무기를 곧 뭐 우리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까지 이제 미국과 약속을 하고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이제 끝이다라고 이미 그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그 발사를 했는가? 우리 좀 봐달라고 이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쪽에도 감염자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괜찮다. 우리 북한 괜찮다. 이렇게 건재해 이 미사일 테스트를, 발사체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 죽지 않았어라는 신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뭐 미국의 여러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뭐 새로운 이동식 당연히 고체 연료가 될 테고요. 아니면은 뭐 초대형, 라지한, 휴즈한 그런 그 라운처, 그 발사대 아주 큰 그 발사대를 그 선보였다던가 뭐 사진 나오면 한번 뭐 보면 되겠죠. 북한은 지금 그런 움직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4세네요.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읽으신 책 가운데 미국 사람들 뭐 몇 사람 꼽으라면 스노우볼이 있고요. 스노우볼이 누구죠? 워렌 버핏 것이고 그리고 스노우볼 이후에는 애플 스티브 잡스가 되겠고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잭 웰치 그 GE의 오랜 동안 그 CEO였었던 그 사람일 겁니다. 2001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지금 84세거든요. 숨졌다고 그 와이프가 얘기를 했는데 신장 기능이 악화돼서 숨졌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가 될 때 이 회사 가치는 120억 달러였는데 한 20년쯤 했죠. 그러면서 10억, 100억, 1000억, 4,100억 달러. 120억 달러 가치의 회사를 4,100억 달러로 했고 세계에서 뭐 좀 원 오브 더 첫 번째, 두 번째 가치 있는 그런 그 회사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사람 딱 되고 나서 굉장히 그 유명했잖아요. 직원들 삭감부터 많이 하고 그런 일은 있었는데 어쨌든 1999년도에 포춘 잡지가 아주 그 빠른 행동 등등으로 그 회사를 세계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내 친구 잭 웰치 이제 조의를 표하는 글 썼고요. 내일 뵙겠습니다.